in the games on those screens. They're hyped. I think we need some sort of ticket to get inside of here. I don't know where we're gonna watch from. USA. USA. 한국인들 적당히 좀 하세요. 베트남으로 가려던 미국인이 갑자기 서울행 비행기를 탔고 다음날 광화문 앞 월드컵 응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해외에 공개되자 댓글창이 뒤집어졌는데요. 충격받은 것도 아니고 음식에 감동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장면, 한국인들이 이 외국인에게 한 행동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소개할 사람은 미국 출신 여행 유튜버 블레이크입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실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크리에이터인데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걸어다니고 현지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나라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스타일입니다. 화려한 편집도 과장된 리액션도 없이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영상이라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죠. 포트나이트 게임 스트리머로 활동하다 여행 유튜버로 전향한 이력이 있고 현재 아시아, 동남아시아 각지를 돌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7주 전 방문했던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다음은 베트남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행선지가 서울로 바뀐 겁니다. Xi'an, Seoul, South Korea, and we're back. This wasn't the plan. The plan was to go to Vietnam after the Philippines, and also the plan was to get one more Philippines video, but unfortunately, I got sick after the last one, so I couldn't film anything. Now you might be wondering, why am I in Seoul? We've already made videos here. Well, to answer the question, I can't tell you guys, but you guys will know soon enough. It's for something pretty cool, and if it wasn't, I wouldn't have flown all the way back here.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 먼 길을 다시 날아올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는 블레이크.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블레이크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 한국에 다시 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겨우 7주 만에 재방문인데 그가 마치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공항 안을 여유 있게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십 개국을 돌아다닌 여행자가 이미 와봤던 나라에 다시 왔을 때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느끼는 설렘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거든요. 익숙한데도 또 좋은 나라, 한 번 왔다 간 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나라. 블레이크에게 한국은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이크가 이번에 공항에서 선택한 이동수단이 또 주목할 만했는데요. Excited to be back in Korea. I did not think I would be back here this trip. Let's go. All right, it is nice since we've already been here. I know where I'm going. Going to Hongik University. We've made it to Hongik University. I just realized South Korea has their World Cup match at 10 a.m. 지난 방문 때는 택시를 탔지만 이번에는 직접 공항철도를 타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실 미국 대도시들 대부분은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는 것조차 환승이 복잡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지하철 연결 자체가 불편하기로 악명이 높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 미국 주요 도시들 대부분에서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버나 택시를 타는 것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교통체증이라도 걸리면 1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차 안에 앉아 있어야 하죠. 반면 인천공항에서는 공항철도 한 번에 서울 도심 어디든 바로 닿을 수 있고 속도도 빠르며 요금도 합리적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이 영어가 서툴러도 짐이 많아도 심야에 도착해도 큰 어려움 없이 혼자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홍익대학교 근처 숙소에 짐을 푼 블레이크는 그날 밤 서울 거리로 나섭니다. 오랜 이동으로 배가 너무 고팠다는 그는 근처 골목을 한참 걷다가 작은 순대국밥 가게를 발견하고 자리를 잡는데요. Saying 감사합니다. This looks good. Let's try it out. I forgot how good the food in Korea is. That was a good first meal back in Korea. We're at Nice to See You, a convenience store, and they get some water and maybe a snack or something, bring back to the hotel, and then go to bed because we got to be up early tomorrow.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블레이크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첫 끼부터 완벽하네요 라며 그릇을 말끔히 비워내는 블레이크. 순대국밥은 한국인들에게 해장이나 허기를 채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 중 하나인데요. 진한 사골 국물에 순대와 내장이 넉넉하게 담긴 한 그릇 가격은 보통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입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양과 깊이의 국물 요리를 먹으려면 최소 2만 원 이상은 내야 하고 그마저도 혼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뜨끈한 국물 식당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식 레스토랑 문화에서 국물 요리는 주로 수프 형태로 나오는데 그 깊이와 양이 한국 국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죠.
한국에서는 골목 어디서든 허름해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도 이 가격에 이 맛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한국 음식이 가진 진짜 저력입니다. 블레이크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편의점에서 물과 간식을 챙겨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날이었는데요. 아침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블레이크는 서울광장 앞 대형 거리 응원전에 참가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날 그의 차림새가 꽤 독특했습니다. 필리핀 나이키 매장에서 구입한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거거든요. 온통 빨간 옷을 입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혼자 줄무늬 미국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상황이 어색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지하철에서 내려 응원전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 한국인들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본다며 머쓱하게 웃는 블레이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상해 보여도 괜찮아요. 한국 응원 현장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Event going on. I don't see anyone in the USA jersey. It's kind of strange. So many people. I haven't even ate breakfast yet. The bag situation kind of screwed me over. 감사합니다. I'm assuming they're playing the games on those screens. 그런데 응원전 현장에 도착한 순간 블레이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 차원이 달랐거든요. 붉은 물결이 서울 한복판을 뒤덮은 장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광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건물 외벽을 가득 메운 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응원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스포츠 응원이라 하면 주로 경기장 티켓을 사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인데요. 도시 한복판의 광장 전체가 하나의 응원 무대로 변신하고 지자체가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직접 설치해 시민 누구나 입장료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풍경은 블레이크가 수십 개국을 여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하나의 색으로 물드는 나라, 그 에너지를 거리 한복판에서 무료로 함께 나누는 나라. 블레이크는 한참 동안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영상이 해외에서 화제가 된 진짜 이유가 등장합니다. 블레이크가 응원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청년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Are you Blake? Yeah. Bro, can I get a picture? Yeah, bro. Holy sh**. 이제 How's Korea? I love it, bro. You actually? Yeah. 골을 넣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Where are you guys sitting? Yeah, let's go. I need to surround myself around some fans. I've just been walking around. When is South Korea going to score a goal? Oh, we suck. We're terrible. Holy crap. That was the worst. That was the worst. Okay, bro, I got this flag to support you guys, and I haven't been able to use it. 블레이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게임 스트리머 시절부터 지금 여행 영상까지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다는 한국 청년이었는데요. 블레이크 맞죠? 포트나이트 때부터 봤는데 여행 영상도 다 보고 있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수만 명이 뒤섞인 응원 현장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한국 청년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이어지고 그 인연이 월드컵 응원 현장이라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실제 만남으로 연결된 겁니다. 블레이크는 이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수십 개국을 돌아다닌 여행자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경험을 반복한다고 말하는 것. 그냥 흘려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경기는 한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패배가 확정되자 응원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는데요. 블레이크는 현장에서 구입한 태극기 하나를 손에 들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났는데도 블레이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리 자체가 그를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 방향으로 걷던 블레이크는 매표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입장료를 확인하는 그에게 안내판이 보여준 금액은 3,000원. 미국 달러로 약 2달러였는데요. Gyeongbokgung Palace. Looks very nice. For anyone that watched me before the travel stuff during my streaming days, you probably recognize this place. Oh, do we need a ticket? I think we have to buy a ticket. 3,000 won, which is $2. Gyeongbokgung Palace. 감사합니다. Wow, they're dressed up like warriors. Dang. I feel like I need to look up some of the history of this place. 600년이 넘는 역사를 품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 현대 도시 한복판에 그대로 살아있고 그 입장료가 단돈 3,000원입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료는 3만 원을 훌쩍 넘고 영국의 주요 왕실 유적지에 들어가려면 수만 원의 입장료는 기본입니다. 이탈리아 콜로세움도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도 마찬가지죠. 세계 어디를 가도 역사 유적지 입장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00년 역사의 궁궐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에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을 그대로 재현한 수문장 교대식이 매일 진행되는데요. 돈을 들여 인위적으로 만든 퍼포먼스가 아니라
수백 년의 전통을 지키는 방식으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공간입니다. 경복궁 마당을 걷던 블레이크에게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다가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냐고 묻더니 서로의 언어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웃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채로 국적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고궁 한복판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 풍경은 경복궁이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교류의 무대가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전에는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한국 청년을 만났고 오후에는 경복궁 마당에서 중국인 관광객들과 어울리고 블레이크에게 서울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딜 가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 경복궁을 나온 블레이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강변이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던 그의 눈에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들어옵니다. 강변 절벽을 온통 뒤덮은 주황빛 꽃군락. 그리고 그 앞에서 전문 조명 장비까지 갖추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줄이었는데요. This is a huge river. Is this a river? I couldn't identify an animal earlier in the video. Now I can't identify what kind of body of water this is. I think my IQ is decreasing. Everyone's taking pictures by these flowers. They got like whole studio setup with lighting and stuff. Are these some kind of special flowers? Another thing I can't identify. But this one is more valid. Why would I be able to identify a flower? I just can't believe how many people are here taking pictures. 입장료도 예약도 안내 직원도 필요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이 한강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이런 자연 풍경을 즐기려면 차를 타고 교외로 한참 나가거나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마저도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고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반면 서울에서는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이런 강변공원이 펼쳐집니다.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돼 있고 벤치와 화장실이 일정 간격으로 갖춰져 있으며 능소와 같은 계절 꽃이 피면 그 자체가 하나의 포토존이 됩니다. 한강이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녹아있는 생활 공간이라는 걸 이 한 장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크의 마지막 목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Good job. Good job. Very good. Good friend. Good friend. Yeah. My friend. We're in a completely different part of Seoul now. It's divided up in a bunch of districts. This is called the Gangnam District. I have no idea if it was named after Gangnam Style.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 강남 지역인데요. 그런데 블레이크가 이곳에서 찾아간 곳은 명품 거리도 클럽도 아닌 대형 복합 서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별거 없겠다 싶었는데 막상 직접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는 블레이크.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원형 책장, 갤러리처럼 정갈하게 진열된 책들, 카페와 전시 공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이런 서점이 강남 한복판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화 인프라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미국에도 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점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만 봐도 이미 미술관이고 커피 한 잔 들고 책장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그런 공간. 단순히 책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 되는 공간. 이런 서점이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의 문화 수준을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블레이크는 영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은 아시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예요. 이번엔 비즈니스로 왔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비즈니스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러 온 도시인데도 자꾸 걷고 싶어지고 밥이 맛있고 거리가 깨끗하고 어딜 가든 뭔가 발견이 있는 나라. 응원 현장에서는 팬을 만나고 궁궐 마당에서는 외국인과 어울리고 강변에서는 꽃 군락을 발견하고 서점에서는 한참을 서성이다 나오고 이 모든 게 한 나라의 하루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개국을 여행한 이 미국인이 7주 만에 짐을 다시 꾸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 이 영상 하나가 그 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한 하루인데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되는 나라.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마주하게 될 풍경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온 바로 그 거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